네, 강창일 의원입니다. 잠깐 장관님 수시고 코이카 이사장님 직무대리, 네. 이 이사장 계시죠? 저기 왜 수의계획 이렇게 많이 했어요? 5년간 1,309건을 했구만요. 예, 법령 무시해서. 그리고 코이카, 네. 예? 네. 인정하죠. 그리고 네, 저희 퇴직자 재직업체에 100억 이상 수의계획 몰아줬고 인정하지요? 네. 예, 들어가세요.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인정한다고 하면 됐지요? 네, 수의계약은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공개 입찰을 해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또 금액이 소액이라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부분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했다고 했잖아요. 2천만 원 이상은 수익하면 안 되게끔 돼 있는데 내부 규정 가지고서 이렇게 해왔다 예, 이거예요. 의원님 자, 의원님 때문에 법령은 저희 코이카가 2016년에 준정부 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전환되는 그 해는 당의 기관의 규정을 준수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됐어요. 네네. 저기 저 장관님, 네, 외교부의 감사반이 있죠? 있습니다. 예, 이거 자체 감사해 주세요. 그 자료는 제가 충분히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자기 변명할 수도 있고 진상이 밝혀져야 됩니다. 엄청나게 수의계획을 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예. 하시겠어요? 네, 검토하여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자료 충분히 줄 테니까 네. 잘 검토해서 하시고. 그리고 말이죠. 이 외교부가 말이죠. 이 균형 발전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 때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 이전, 혁신도시로 이전 그 시작했죠. 그런데 전 부처 중에서 외교부가 제일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하면 꼼수 부리면서 소리에 남아 있을까 이렇게 해서 거의 안 내려가다가 지금 2007년도 한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도 금년도 돼서야 10년이 지나서야 국제교류재단 또 재외동포재단이 금년도 돼야 내려갑니다. 다른 데 이미 다 내려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국민여규라는 게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재직하는 사람들 위해서 몇몇 사람들 위해서 소리 어떻게 나가보려고 그런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그 일환으로 재외동포 센터 이게 저 오래전부터 만들기로 이 계획은 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얘기를 와서 이제 얘기를 뭐 예산 그 달라고 해서 안 됐죠. 다시 재외동포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재외동포 재단은 서귀포에 있습니다. 서귀포 혁신도시에 있는데 성남에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성남에 만들라고 하느냐. 제주도가 교통편도 좋고 재외동포들 뭐 이 교육도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외동포 센터 만드는 건 찬성이에요. 왜 하냐 했더니 성남에 외교부 땅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주도에는 국가 땅이 없습니까? 좀 잘 안 맞잖아요. 이 문제 저기 새롭게 전면 재검토해 주세요. 재동포 센터는 있어야 되는데 왜 성남에 가는지. 아니 제주도 가면 교통이 훨씬 편하잖아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저 서울에 이 수도권에 사무실 하나 만들고 싶은 몇몇 사람의 장난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 저기 저 재외동포 재단 저 제도 내려가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연히 제도에 와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윗사람들 몇몇 사람이 장난쳐서 그렇다. 이제 그런 짓들을 그만해야지요. 그 다음에 말이죠. 이 박근혜 전 정부 때에 이 조선적 제1동포에게 여행 증명서 발급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아예 제1동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많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번에 유명한 그 김석범 유명한 작가도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분도 지난달에 저희도 와서
평화통일상도 받고 가고 했는데 쭉 봤더니 말이죠. 3살 된 애한테도 증명서 발급하지 않고 뭐 15세, 18세 이런 어린 사람들한테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뛰는 사람은 한국을 문명 야만국이라고 혹평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거 정권 바뀔 때마다 자꾸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어떤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조총련도 박정희 대통령 때에 조총련도 한국에 불러서 성묘 단 만들어서 오도록 했는데 조총련도 아닌 조선적 제1동포에게 여행 증명서를 발급 안 해요. 이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세요. 예? 정권 바뀔 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그냥 계속 감소해가지고 작년에는 뭐 20몇 건밖에 신청 안 했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그 다음에 좀 무거운 주제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1915년 12월 28일 위안부 밀실 합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저는 계속해서 이건 망국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졸속적인 밀실 합의에 지나지 않고 국제법적 구속력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건 일본 측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처음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1965년도에 최악의 상태로 비정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러다가 그래서 정상회담도 못하고 한일과 꽁꽁 얼어붙고 일본에서는 이 한국에 대해서 이 일반 국민적 차원에서 반한 감정이 생기고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생기고 저희는 야당이면서도 청와대 쪽에 수시로 얘기했어요. 여러 트랙으로 나가야 된다. 한일 관계는 어떻게 위안부 문제 합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한일 관계 모든 관계가 끝이다. 이런 식의 외교 정책이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병기 씨가 비서실장에 와서 조금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인 밀실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께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야찌와 그리고 국정원이 주도했고 외교부는 헛바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저질러 놓고 외교부는 수습하게 바빴다. 그리고 그 전에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 주철기라는 분이 계셨어요. 주철기 실장이 있을 때도 이런 식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뀌면서 주철기 아마 실장이 11월에가 바뀌면서 이렇게 엉망진창인 합의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TF팀 만들어져 있죠. 윤병세 장관, 전 장관, 주철기 외교안보실장, 당시의 국정원장, 그리고 당시에 동북아 국장이 누굽니까? 수습헌 동북아 국장. 이상덕 국장입니다. 예. 네. 그분들 TF에서 조사하세요. 만일에 조사할 의향이 없으면 저희들 국감장에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아까 박병석 의원님도 그런 말씀했죠. 어떻게 그런 분들 이병기 전 실장까지도 조사하시겠습니까? TF에서? TF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일 안 되면은 이 국회에서 청문회라도 할 저희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꼭 조사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내는 게 할 일이다. 이거 시간 끌기 위해서 어물어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 진상은 밝혀야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 다음에
이 노무현 정부에서 말이죠. 여권 디자인 개선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주 저희 호평받고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된 줄 알았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보안 요소 및 디자인 교체 주기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5년입니다. 5년. 근데 2008년인데 10년간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전자 여권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근데 이번에도 봤더니 용역사업 범위 내에서 또 디자인 관계는 빼 있고, 이거 문체부하고 또 상의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좋은 거는 개선 발전시키는 게 좋은 겁니다. 이 흔적 지우기 정책이에요. 좋은 거는 수용해야죠. 아까 혁신도시 문제도 그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계승해서 할 생각을 해야 하고. 여권, 전자여권 이 문제도 교체하는 거 참 모두가 박수를 쳤는데 10년 동안 방치돼 있어요. 본격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네, 의원님 한 말씀 그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여권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디자인을 현역 여권 발급기에 적용 시 제품 불량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은 향후 새로운 발급기 도입 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바꾼 건 아니고 적용하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서 좀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발급기 교체가 이루어지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 2008년 여권 디자인 개선 공모전 당선작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에야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고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체 하면서 시간 끌다가 지금에 와서 정권 바뀌어서 지금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문제 같은데 이런 것들이 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